시간상 앞부분에 한번 끊었습니다. 한번 끊었는데 1부 끝나고 2부 계좌 평단관리 위험관리 요령 제 요거를 이제 앞부분에 현황표를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나 앞으로 좀 잘못되신 분들 어떤 개념으로 제가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 악재라는 건요, 주식 하다 보면 악재가 있고 호재가 있잖아요. 악재가 돌발 악재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돌발 악재라는 거는 10년 동안 한 10년 동안 무려 1년에 평균 한 40번에서 50번 나와요. 10년간 10년 동안 그러면 4, 50번 동안 지난주처럼 저렇게 내려가는 게 1년에 어, 두 번에서 많게는 다섯 번이 나와요. 이게 알 수가 없을 정도의 악재 같은 게 완전 아주 짧게 40분 만에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이너스 10%씩 막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날. 그리고 박살 날 것 같은데 갑자기 40분 만에 2시간 만에 폭등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어, 음, 지진이 난다거나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쏜다거나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건 짧게 나오는데 다른 요번처럼 채권 금리가 이렇게 막 폭등해버리고 그런 경우에 글로벌 정치 악재인데 이 외부 악재가 터질 때는 생각보다 많이 고점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20%까지 밀리는 경우가 있고요. 대규모 악재면 이제 마이너스 70%까지 내려가요. 전고점 대비 이게 오른 자리에서 여기서 70%, 75%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우량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고점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50%, 뭐 한 60%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정말 조심해. 제가 이거 이평선 터졌을 때 위에서 따라 사지 말라는 이유가 폭락장이 요런 게 언제 터질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요렇게 내려갔을 때 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마이너스 이게 15% 17%까지 내려가는 게 있죠. 근데 다른 분들 여기서 사신 분은 마이너스 30% 40%가 내려온 거예요. 지금 벌써 어제까 그 금요일까지 우리는 요 내려갔다가 반등하고 있지만 이분은 이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과 매수 할 돈도 없을 거예요. 그 저는 이걸 예상을 하고 항상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자, 다만 이만큼 내려갔을 때 이게 어떻게 살리냐, 평단가를 맞추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문제가 생긴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걸 미리 예상을 하고 저는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것도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닥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앞부분에서 제가 현황표 갖고 야단치고 뭐가 잘못됐다고 했지만 그분들도 지금은 현금 예비비 빼놓고 뭘 다 했기 때문에 문제될 거는 크게 없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이게 악재가 터지죠. 악재가 터지면 이 심각성 유무에 따라서 자, 개별 종목 악재면요. 이게 이 수익률이 어떻든 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올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올 매도가 정답입니다. 올 매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별 종목. 자, 예를 들어서 SKC 같은 지금 이런 종목들, SK 하이닉스 같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종목들. 자, 제가 SK 그룹주를 안 사는 이유. SK 그룹주를 잘 안 사는 이유. 최태원 회장,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님 최씨 일가가 약간 대기업 중에는 정말 약간 무모하게 비도덕성이 좀 있습니다. 비도덕성이 있다고요. 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최태원 회장의 형님인가 동생분인가 뭐 사촌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이 SK 그룹 5개 사에 돌아다니면서 돈을 공금 횡령을 했죠. 횡령을 한 사건인데 2,700억인가 2,100억인가 정도 되는 돈을 2천억대에 이제 공금 횡령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최태원 회장도 옛날에 그렇게 해서 구속당했죠. 그래서 제가 SK그룹주를 잘 안 삽니다. 이 대기업 중에 20대 대기업들 중에 한화그룹하고 SK그룹이 가장 비도덕적인 도덕성이 좀 없어요. 그래서 잘 안 사고요. 어, 삼성도 약간 좀 그렇기는 하죠. 그런 부분은.
자, 글로벌 정시 악재다. 근데 이게 심각한 악재일 경우에는 제가 요 밑으로 다 파세요라고 합니다. 이게 폭락형이라고 하면 이 밑으로 다 매도를 시켜요. 폭락형이면. 근데 과락형이면 어떻게 한다? 여기까지 일단 지켜보고 얘들을 다 매도를 시키는 거죠. 지난번에 매도를 시켰는데 본전가 종목 다 매도를 하라고 했는데 스탑스 걸든가 스탑스가 안 되면 매도를 하라고 했는데 매도를 안 하고 마이너스로 만들어 놓고 또 삽니다. 다른 걸 또 사. 이거 안 팔아가 마이너스 갔는데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런 행동하시면 안 되죠. 자, 여기 지금 조안점은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은 지금 보면 그 시나보로님은 지난번에 뭐 몇 개 사신 것 같은데 이 다른 건 지금 다 파셨잖아요. 약수익 종목은 다 팔아버리고 현금 예비비, 이 현금 예비비 이거 요거 하나만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요거는 추가 매수까지 하셨어요. 하체가 평단가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근데 이 평단가가 이 34만 원이다. 지금 이건 정말 34만 원인데 예비비가 없다. 이분은 뭔가가 지금 엄청 단단히 꼬였어요. 중간에 제가 중단시켰는데 예비비도 없다. 그러면 그리고 이것도 과잉 배팅이 들어갔다.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는데 이게 다른 분들이 평단가를 한번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뭔가가 꼬였어요. 예비비도 엄청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예비비도 없다. 없는 상황이면 조금 이상한 거죠. 아주 높은 수익률 종목은 일단 이거는 S커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폭락이 와도 얘들 100%짜리 이런 거는 이까지 내려오더라도 자기 손실이 안 생겨요. 이거는 찍고 올라가기 때문에 얘들은 오히려 그 다른 종목 팔아서 돈 현금 갖고 그런 자리에서 B나 C 계좌로 더 사시면 비중 확대가 되죠. 높은 놈들은 또 높게 또 더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보다 여기 위에 엄청 높은 자리로 가서 또 매도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종목이 조금 중요합니다.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들은 매우 크게 갈 가능성이 있다. 자, 첫 번째, 요만큼의 문제가 생긴 악재다. 그러면 여기에 만큼은 정확하게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매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거부터 가장 우선 매도를 하시고 두 번째, 좀 이상하게 내가 조금 더 위험할 것 같아. 그러면 현금 예비비도 없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3번. 이게 얘죠. 마이너스 간 게 1번이 아닙니다. 얘는 마이너스 간 거는 얘들 판 거 갖고 추가 매수만 하시면 다시 플러스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돈이 확보가 됐다. 이거 팔아서 확보가 됐다. 그러면 얘부터 담는 게 아닙니다. 뭐부터 담아야 돼? 얘부터 가장 먼저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매수 중이다가 중간에 제가 무슨 악재가 터졌다. 그러면 중단을 시켰는데 현대모비스나 현대그룹주 중단시켰잖아. 중단시켰으면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왕 매수하는 거 다 술장을 제외시키고 제가 그 종목 어떻게 했어요? 이 정도 내려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별도로 제가 사라고 할 때 사시라고 했는데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거기서 무슨 사단이 나죠. 자, 요것들을 팔아가지고 가장 먼저 우선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평단가에서 이거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악재가 소멸되기 자, 악재가 점점점 가중되면요. 가중되면 이 15%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손대지 말아요. 손절도 하지 마시고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손절을 하면 종목이 중요한데 종목이 이상한 종목이면 손절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종목이 이상한 게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폭락형이 아니라고 하면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정도 찍고 반등을 한다는 거죠. 요 정도 찍고 반등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손절하면 오히려 바보 같은 행동이죠. 얘들 팔아가지고 얘들을 살리는 거예요. 얘들 기준 밑으로 간 거. 그리고 이제 그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7% 8% 수익이에요. 어떤 다른 분들도 보니까 7, 8% 가만히 방치하신 분들은 아까 보니까 막 플러스 2% 4%죠. 2% 4%인데 저는 처음에를 제가 그 전날 그 목요일인가요? 왕창 담으라고 했잖아요.
수요일 목요일날 왕창 담았으면 이게 이렇게 됐었잖아요. 플러스 7, 8%가 됐을 건데, 그리고 솔리드 같은 것도 지금 마이너스 2%, 에이스테크도 마이너스 5% 요렇게 돼야 정상인데 안 하고 계시면 마이너스 10%죠. 아까 보니까. 자, 얘는 일단 제게 버립니다. 얘는 버리는 게 아니고 손절하라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아직까지 안정권이에요. 이거는 냅두고요. 과락하는 우선수, 얘부터 추매할 때는 얘부터 가장 우선, 그 다음에 얘입니다. 얘는 냅둬도 되고요. 냅둬도 돼. 위험이 이제 지나가고 예비비가 과잉 배팅 안 됐고 분할 매수 중이라면 얘도 담아도 되죠. 담아라고 할 때. 어떤 기준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을 다시 돌려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얘들을 주가 많이 내리는 종목 우선 방어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냅둡니다. 얘는 그냥 냅두면 며칠 반등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들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이만큼 내려간 게 있는데 얘를 넣으면 이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얘들 살릴 종목에 많이 내려간 놈에 추매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평단가가 본전가 회복하면 과잉 배팅한 거 덜어내고 아직 마이너스인 거를 살리러 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매수하실 때 3분할, 5분할 매수와 평단 관리, 그리고 비중이 있죠. 비중을 제발 내가 1차, 2차, 3차까지 다 샀는데 이 종목 예비비도 두고 샀는데 이게 많이 밀렸을 때를 여기서 밀렸다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 이게 장이 집중 매수 구간이 있고 아닌 구간이 있다 있죠. 지금 집중 매수 구간이 5월달까지나 6월달까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닐 때는 크게, 자 여기가 2월달이고 이게 뭐 3월달이고 이게 4월달 5월달이라고 생각해요. 2월달 3월달 크게도 이렇게 1차 2차 3차를 돈을 쪼개 놓으셔야 되는 거고, 여기 안에 2월달 거를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또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도 1차 2차 3차를 또 분할 매수, 여기도 1차 2차 3차를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예비비는 또 놔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벌써 다 때려놨다. 예비비도 없어. 이러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좀 관리를 이렇게 집중 매수 구간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집중 매수 구간은 10월 달이라고 했잖아. 10월 20일 전후. 그리고 12월 달 한번. 12월 달 비중은 10월 달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는 약간 소 집중 매수 구간이고요. 여기는 아니라는데 10월 달보다 훨씬 한 방에 다 때려 넣는 분들이 있던데, 그분들은 좀 반성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천매를 하라거나 매수를 하라고 할 때 아침에는 마이너스 얼마, 아침에는 마이너스 최소 2%나 4% 정도 내려갈 때만 하시고요. 그렇죠? 내려갈 때 오전에는, 아니면 9시 8분 지나서 상황 보고 저한테 물어보시든가, 이때 제가 별도로 사라고 할 때는 이렇게 사시면 되고, 별도 사라는 말 어떤 그거 없고, 오늘 내일 좀 사세요라고 하면 언제 어떤 시간을 이야기 안 하면 항상 요 시간 기준으로 사시면 됩니다. 요 시간에 사야 돼요. 그렇죠? 이 시간 기준으로 사시면 돼요. 1시 20분부터 꼭 사라는 게 아니고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든가 요 시간까지, 그냥 한 방에 살 경우에는 2시 20분쯤에 사시면 됩니다. 2시 10분이나 2시 20분 사이 요 정도 30분까지 사도 되고, 근데 그 뒤에 사고 그 전에 사고 하면 물립니다. 특히 10시에 사는 사람들, 어떤 분을 보면 뭘 추천을 했잖아요. 평단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제가 딱 분봉을 딱 보면 이번 10시 50분에 샀어. 10시, 자 9시 정각에 샀거나, 9시 정각은 어떻게 돼요? 9시 3분까지 보통 폭등을 시켰다가 폭락을 시킵니다. 그쵸? 9시 한 8분이야. 뭐 많게는 길게는 9시 한 40분까지 폭락을 시켰다가 갑자기 반등을 시키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님 요게 1번.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는 아침 시작해서 바로 마이너스 4%부터 출발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연속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기는 하지만,
요런 경우 여기서 사거나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죠. 오후에 가면 오후 2시 이쯤에 여기서 사야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사야 되는데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니까 다른 사람들 평당가 3만 33만 원, 34만 원인데 자기 혼자 그 첫 번째 매수한 게 35만 원이 되는 거예요. 35만 몇 천이 되니까 평당가가 안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살 거면 처음에 아주 소액으로 사셔야 되죠. 꼭 보면 그렇게 사신 분이 고액으로 한 방에 삽니다. 나 지금 안 사면 폭당할 것 같아. 무슨 상한가 갈 것 같아. 이런 마인드. 자, 매수 중에 문제가 생기면 올 매수 중단입니다. 그쵸? 매수 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공지를 남겼는데 계속 혼자 매수를 하고 있어요. 몇몇 분들은. 그러다가 평당가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현대모비스 34만 원대 평당가인 분들은 다 이런 경우죠. 매수 중에 문제가 생기고 본전가 위다. 그럼 스탑로스 본전가 지키기. 이 매도 해버려야 돼요. 그쵸? 내 예비비 다른 종목. 이게 가만 들고 있으면요. 안 스탑로스 안 걸어 놓으면요. 이게 잘, 지난번에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본전가가 플러스 2% 플러스 8% 수익 있는 사람이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도 이거 안 해서 그렇죠. 제가 분명히 이거 다 팔라고 했는데, 아니면 스타트를 2% 위에나 8, 10%짜리는 7, 8, 9, 뭐 7, 5, 6, 7, 8, 9로 이렇게 걸어 놓던가,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날려버리면 되죠. 3번, 매수 중에 문제가 생기고 마이너스 4% 첨예 금지. 매수 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마이너스 4%에서 원래 분할 매수할 때 1차, 2차, 3차는 4% 내려가면 한번 사는 게 맞는데 한 번씩 우상승할 때요. 근데 우상승이 아니고 미국 증시에 문제가 생겼잖아. 문제가 생겼으면 갑자기 폭락한 것 같으니까 모든 매수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중단을 하고 저 밑에다가 걸어놓는 게 필요한데 과잉 배팅 처음부터 과잉 배팅이 들어갔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뭐라고 했냐면 이미 이 3번에서 내가 이제 살 때요. 과잉 배팅이 처음부터 내가 2,500만 원이 이 종목을 총액 2,500만 3천만 원 사라고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3천만 원 사라고 했는데 벌써 이만큼 들어가 있는데 이분 과잉 배팅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마이너스 9%에 사더라도 이분은 사면 안 돼요. 그렇죠? 이분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5%에다가 걸으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이렇게 많이 벌써 5천만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아예 사지 마라고 중간에 이 더 밑으로 떨어졌을 때만 하고 그다음에 위험이 해소가 됐을 때 그 상황을 보고 마이너스 9%든 마이너스 5%든 그때 사시는 거고 지금처럼 이게 무슨 2차 3차 악재가 막그 발생되는 현대모비스 같은 건 제가 중단하라고 했는데 계속 혼자 때려 넣으신 분 있더라고. 그러니까 평단가 관리가 안 되죠. 그리고 평단가 관리하실 때 찔끔찔끔 넣으시면 안 돼요. 이미 과잉 배팅 하신 분은 과잉 배팅이 들어갔다. 이 3천만 원이 들어가 버렸다. 벌써 다 3천만 원, 5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저 밑으로 마이너스 15%까지 잡아놓고 여기다가 얼마를 걸어야 됩니까?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걸어야 되고 3천만 원, 3천만 원을 걸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 중간에서 사면 안 돼. 이분은. 찔끔찔끔 샀는데 이만큼 떨어지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죠. 평단가도 안 내려간단 말입니다. 돈이 아직 예비비가 충분히 많고 내가 조금 샀다. 그러면 뭐 조금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매수 중 문제가 생겼으면 이게 융통